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BC 주정부의 음주법 개정안 골격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밝힌 수잔 안톤 BC주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검토의 총책임자였던 존 얍 주 의원이 제안한 대부분을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트 내 주류 판매에 관해서는 별도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수잔 안톤 법무장관이 말한 대로 존 얍 의원 측의 검토안을 수용한다면 대형 마트 내 샵인샵 개념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C주 정부가 음주법 개정을 단행하며 존 얍 의원이 제안한 73가지 제안을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수잔 안톤 BC주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음주법은 지금까지와 비교해 훨씬 적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법 개정으로 펍에서 부모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시설에서 프라이빗 공간이나 프리미엄 좌석 구매 시에만 가능했던 맥주 외의 알코올 구매 및 음주에 대한 규제도 풀렸습니다. 음악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맥주, 와인, 사이더 등의 음료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고 합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룸서비스를 통해 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 증대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손님들은 바에서 마시고 남은 술을 그들이 머무는 방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점에서의 알코올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정부는 음주법 개정과 관련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BC주 법무부 웹사이트를 찾으면 얍 의원이 제안한 73가지 음주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는 기본 패키지만 구입하거나 심지어 아예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인터넷 컨텐츠화되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캐나다에서는 텔레비전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 즉 VOD 시청을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는 2014년 캐나다 방송사들의 방송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의견을 조사하며 텔레비전의 미래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일반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국민들은 방송사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VOD를 시청할 수 있는 등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RTC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TV 프로그램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좋은 예라고 설명하며 주문형 맞춤 프로그램 VOD 시청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방송 채널을 추가할 경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채널을 부가적으로 선택 시청하고 있음도 전했습니다. 이는 CRTC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방정부가 채널 번들 판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자들은 원치 않는 채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많은 이들은 유익하지 않은 채널과 현재와 같은 번들 판매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실제 수익 면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현재의 일방적인 채널 운영은 방송 시스템 진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방송사들이 방송 품질의 개선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토요타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뉴스입니다. 2013년 또는 2014년 판매된 일부 토요타 차량 중 시트에 온열 기능이 있을 경우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이 문제로 해당 차종의 판매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30일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캠리를 포함한 6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북미 지점 지점과 딜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판매 중단 차량들은 좌석에 온열 기능이 있는 차종들로 좌석을 따뜻하게 데우는 전기장치의 표면에 접하는 좌석천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중단되는 차량은 승용차와 SUV, 트럭 등 모두 36,000대로 이미 북미 지역 지점과 판매 대리점, 딜러샵에 전시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정확한 차종명은 2014년과 2014년형 캠리, 아발론, 시에나, 타코마와 2014년 코롤라, 툰드라 등입니다. 도요타의 캠리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0만 8천 대가 팔려나가 북미 지역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차량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전체와 한국과 이스라엘, 유럽 각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판매된 차량입니다. 도요타는 새로운 천을 만들어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인 차량에는 적용하고 있으며 곧 판매 대리점에 전시된 차량에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원의 교육대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주지사 서명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아 자칫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9명의 소위원회 의원 중 5명이 찬성해 5대4로 통과됐습니다. 29일 표결에서 4대4 찬반 동수로 30일 재표결에 들어간 동해병기 법안은 전날 표결에서 표결 직전 퇴장했던 스콧 링간필터 공화당 주의원이 다시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5대4로 통과됐습니다. 30일 버지니아 하원은 주도 리치몬드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교육대위원회로 넘겨 2차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했습니다. 29일 표결 직전 퇴장한 링간필터 의원은 팀 휴거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상정한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한인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동해병기 법안을 자초시키기 위해 압력성 노비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링간필터 의원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이 확인한 결과 링간필터 의원이 팀 휴거 의원과 사소한 마찰이 있어서 표결 직전 나갔던 것이며 링간필터 의원은 자신이 투표하지 않아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속개된 소위원회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한인들은 무려 200명이 운집하였고 방청석은 물론이고 의사당 복도까지 가득 채우며 동해병기 법안을 위한 무언의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한인들은 5대4로 통과하자 박수와 환성을 지르며 나머지 관문도 무사히 통과하기를 염원했습니다. 2차 관문인 대의원회는 2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 상정한 의원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5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하원 전체 회의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입장을 바꾸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율한 뒤 최종안을 주지사에게 넘기게 되는데 당초 찬성 의사를 밝혔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일본의 로비의 입장을 바꿔 의원들에게 반대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일본 대사는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일본의 투자가 취소되고 일본 기업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2일에도 주지사실을 찾는 등 강원 양면의 로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면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해지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세금 보고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동포들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모기지 관련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 서류상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 유학생, 조기 정착 이민자들의 주택 구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당국에 제출한 충분한 소득의 입증은 최근 강화된 대출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모기지 업계 관계자들은 모기지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신용, 자산, 소득증명 세 부분을 종합한 점수가 대출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소득증명 부분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급 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주택 구입 시 고용주 등의 구술 소득만으로도 충분했으나 최근 도입된 B20 규정으로 주택 구입 시 국세청에 정식으로 납부한 세금 보고 소득 또는 세무 보고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 구입에 있어 소득 수준 규정은 대체로 3에서 4배의 규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가령 구입을 원하는 주택이 60만 불이라면 국세청에 보고된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15만에서 20만 달러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세무당국의 소득 증빙 발급이 어려운 신규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이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도 어려워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고용주의 구술 소득을 인정할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세무당국에 보고한 금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수입은 주택 구입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건이 취약한 동포들의 주택 구입의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자산 증빙을 보강하고 다소 높은 이자율 지불을 감내할 경우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모기지 관계자들은 영주권 신규 이민자의 경우 국세청 보고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은행들이 이 점을 감안해 정착 5년 내에 한해서 다소 높은 35%의 선수금을 지불하면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모기지 대출을 허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신용도와 소득이 없는 조기 유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보증, 즉 종합소득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득과 자산 증빙을 입증하며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 사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크레딧 카드 소액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자들이 결제 시 소액 결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가맹점이 이미 확보한 신용카드 번호로 소액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카드 넘버와 결제 확인 번호를 불러주는 거래는 가능한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상거래 개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크레딧카드 소액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적은 금액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특히 카드 명세서에 9달러 84센트가 결제된 항목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소액 사기꾼들은 소비자의 항의가 있을 경우 일단 잘못된 결제로 100% 환불해주겠다고 답한 후 환불 시기를 늦추다 회사를 폐쇄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웹사이트나 업체로부터 소액이라도 의심스러운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 발견되면 일단 카드 번호 유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9.84달러 결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결제가 발견되면 즉시 크레딧카드사에 신고하고 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카드 분실과 잘못된 결제는 꼭 신고하고 크레딧카드 사기 발견 시 새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은 집과 차, 사무실에 함부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 영수증에 합계 금액을 쓰지 않고 사인하지 말 것과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물건을 오더할 경우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대형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체인점인 타겟에서는 1억 1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는 카드 번호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 정보까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1일 아침 뉴웨스트민스터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모두 불탔습니다. 화재 현장의 정리가 모두 마쳐져야 정확한 피해 내용과 사망, 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에 탄 건물은 노후된 아파트 건물로 화재 예방 시설 없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아침 뉴웨스트민스터 애쉬 스트리트와 4번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건물 주변을 지나던 버스를 이용해 일단 주민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존 해치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이 모두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마리오 씨는 이른 아침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리오 씨는 이웃에 언어 장애가 있으신 80대 할머니가 거주한다며 위험한 상황을 깨달으니 바로 그분이 생각나 급한 마음에 문을 부수고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2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층에 거주하는 테드 씨는 주택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많은 것을 잃었다며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허탈해 했습니다. 척 푸치 메이어 씨는 뉴 웨스트민스터 시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규칙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축 건물이나 리노베이션을 할 때는 최신 기준에 맞춰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BC주 곳곳에 화재 예방 시설이 없는 아파트 건물이 매우 많아 대형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푸치 웨이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50명에서 60명 정도에 이르는 건물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오늘 밤은 커뮤니티 센터 등을 물색해 취침 공간을 제공하고 이후 이들이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과 발생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4명의 아동이 거주하는 서리 가정집에 2명의 성인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23A 스트리트와 스컷 로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4명의 아이들과 2명의 아동 보호자들을 묶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버트 패켓 경관은 다행히 집주인이 도착해 실랑이 끝에 범인들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도 칼로 위협을 받아 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남아시아계의 남성들로 사건 당시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어두운 색의 혼다 시빅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인근의 안전 감시 카메라를 중심으로 조사 중입니다. 놀스밴쿠버 RCMP가 렌트용 벤 차량에서 100여 개의 도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우편물에는 크레딧 카드와 면허증 그리고 여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찰은 도난범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노린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리차드 존 경관은 발견된 우편물들은 약 2주 전부터 수집되어 온 것이며 이것들이 발견된 벤 차량 역시 도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며 최대 500여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7세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으나 경찰은 개인의 범행이 아닌 메트로 밴쿠버의 몇 개 시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적 범행을 의심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 캐나다 서부의 낮은 강설량 때문에 BC주의 스키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운튼 워싱턴 스키 리조트는 눈 부족으로 이번 시즌 조기 폐장을 결정했습니다. 브렌트 커튼즈 리조트 대변인은 지난 2012년 12월의 경우 무려 5m가량의 눈이 내려 스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지만 올해는 11월부터 1월 현재까지 1.4m의 눈밖에 내리지 않아 지난 1월 12일 겨우 개장했으나 보름여 만에 조기 폐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스키 리조트들이 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스키 강사와 스키장 기술자 등 스태프들입니다. 커튼즈 대변인은 개장이 늦어지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때도 수입이 없었는데 200여 명의 시즌 워커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언제든지 리조트는 재개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밴쿠버 시청이 직원들 사이에 초콜릿 선물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표했다가 작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청 직원들의 행동 강령에 명시된 선물 교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시청 직원들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볼 시의원은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은 발렌타인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명절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데 최적인 선물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행동 강령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 의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많은 시청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는 동료들과 우애를 다지기 위해 초콜릿 선물을 준비했다 도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초콜릿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면 몸에도 해롭지 않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라며
마침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다음 주 의회에서 이 조항의 철폐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겨울 캐나다 서부 지역은 스키 리조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동부 지역은 연이은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폴티스 BC의 마이클 앨리슨 대변인은 동부의 강추위로 인해 BC 주민들도 예년보다 높은 가스값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앨리슨 대변인은 온타리오주 등 캐나다 동부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는 강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천연가스 등 난방에 이용되는 캐나다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크게 높일 것이고 결국 모든 지역 주민들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BC 유틸리티 커미션 측의 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커미션이 인상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확정되더라도 4월 1일 이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천연가스 생산이 활발해져 25%가량 인하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보인다고 앨리슨 씨는 덧붙였습니다. BC 검시청은 지난해 12월 YBR 공항에서 억류 중 사망한 40대 여성이 멕시코 출신 루치아 베가 지메네즈 씨라고 밝히며 그녀가 유치 중 자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메네즈 씨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경수비대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으로 옮겨진 바 있습니다. 검시청과 리치몬드 RCMP가 사인을 조사한 결과 사망한 지메네즈 씨는 YBR 공항의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의 샤워실에서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경제지 맥린지가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용시장 리포트를 발표하며 제조업계 종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16세부터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독일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도 동의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되는 10학년 때부터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조건하에 전문기술을 배우는 유럽식 모델에 찬성한다며 현재 우리 BC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UBC 대학의 인류학과 박물관이 때 아닌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박물관에 보관 중인 전시품들은 훼손되지 않았으나 박물관 바닥이 물에 잠겨 카페트 등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UBC 대학의 에마 페럴 씨는 마린 드라이브를 지나는 워터파이프가 파손되면서 물이 샜다며 다행히 박물관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라 그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직원 및 관람 중인 학생들이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박물관은 일시 폐쇄되었으며 학교 측은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인 협회 월드 옥타 2014년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저녁 코키틀람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성기 이사장을 비롯해 옥타 시니어 차세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사업 보고, 재정 보고, 2014년 사업 계획 등이 진행됐습니다. 최호용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 노인회가 준비한 음력 설 떡국 잔치가 지난 29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용훈 한인회장, 박선철 부총영사 등 한인 단체장과 노인회 회원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임 회장은 희망찬 청마에 2014년이 밝았다며 올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